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화요일날 코스피는 0.11%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0.90% 반등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증시 굉장히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특히나 코스닥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죠. 오히려 좀 빠지는 흐름이었고요. 이틀간 빠진 것에 대한 일단 양심은 있는 모습. 하루는 그래도 반등으로 좀 마감을 해줬고, 아직까지 뭐 이런 추세의 저점은 이탈은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유독 약한지에 대해서는 이틀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요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지금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해는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PPI는 발표가 됐고, 이제 CPI, PPI보다는 좀 CPI의 시장이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위기 자체는 CPI가 예상치를 크게 뭐 벗어나면서 다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완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로서의 제 이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나온다면은 어찌됐건 전월비 0.1이라도 만약에 내려가면 시장은 신고가 랠리로 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장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바닥 잡을 때부터 이렇게 뭐 쌍바닥 잡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멘트 드렸던 부분이랑 뭐 관점에서 뭐 거의 정확하게 제가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빠질 때도 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가 얼마나 느려지고 올해 뭐 한두 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금리 인상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여기서 방향이 뭐 꺾인다기보단 저는 조정 마무리되면 또 간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멘트 정말 여러 번 드렸죠. 근데 이때 당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좀 느려질 수 있고 앞으로 나올 지표를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돼. 신중해야 돼. 근데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라고 누차 이제 계속 언급을 했어요. 어제도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상만 안 하면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미국 증시는 그대로 일단은 좀 흐름이 제 생각대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I가 조금은 실망스럽게 나오더라도 이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당분간 조금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CPI 좀 안 좋게 나오면 뭐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꼬꾸라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혹시라도 이렇게 뭐 쌍봉 맞고 떨어지는 그림도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뭐 이렇게 쌍봉 맞고 죽는 흐름보다는 신고가로 가는 분위기에 저는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싶네요. 뭐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마감을 하기로 하고요. 혹시 오늘 이제 뭐 CPI가 좀 잘 나와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로 들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증시에서 이제 어떤 쪽을 좀 봐야 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가 꽤 오래 쉬었어요. 좀 뭐 가격 조정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받았고,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크게 가격 조정 없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그러니까 분위기 한 번만 딱 바꿔주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두 종목이 있죠. 일단 뭐 이제 대형주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좀 제외하고, 일단 하이닉스도 당연히 미국 신고가 랠리 들어가면 정고점 돌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인 한미반도체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 랠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기술적 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역 헤드앤숄더가 또 연출이 되어졌고,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는 어떤 의도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미장이 좀 크게 빠지면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장이 신고가를 쓴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뭐 이제 방송을 좀 해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한미반도체도 15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이 좀 쉬는 동안에 데이터 센터 쪽 테마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지수도 좀 오랫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큰 상승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혹시 지수 반등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도 섹터는 아마도 여전히 또 반도체가 워낙 이제 지금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오래 쉬었기 때문에 한번 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여기 15만 원 두 번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를 한번 돌파해준 흐름을 기대해보자. 그 다음에 이수페타 지수도 보시면 이때 한번 맞고 떨어졌던 종고점 구간을 이때 이제 한번 돌파를 재차해줬는데 안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안착을 하지는 못했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걸 요렇게 선을 한번 또 내려보면 여기서 이제 만들어놨던 이 저항대는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지금 종가사 거의 이제 완벽히 안착을 하는 듯한 흐름에 있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여기를 다시 한번 45,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장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테마단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강했다가 살짝 이제 고점을 만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죠. 화요일 날.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큰 테마 안에서 뭐 전력 설비, 그다음에 뭐 전선, 뭐 최근에는 뭐 구리, 뭐 자재 쪽도 좋고 특히나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뭐 이 흐름은 이제 쭉 유지는 데이터 센터 쪽 안에서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여지고 이건 이제 외적으로 최근에 반도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직접적인 또 연관성이 있는 유리기판 쪽 애들이 반도체 섹터가 좀 계속해서 죽으면서 약했는데요. 이제 반도체가 한번 다시 주도 섹터로 좀 치고 나가는 구간 안에서 이 유리기판 애들이 여기서 무너질지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돌리면서 만들어줄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피로틱스랑 YC캠 그리고 뭐 HB 테크놀로지 뭐 캠트로닉스 뭐 요 정도 저는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필옵틱스랑 캠트로닉스 이렇게 두 종목이 제 눈에는 가장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필옵틱스도 여기서 흐름을 만들면서 여기 이제 딱 돌파하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일단 한번 이제 꺾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지켜주면서 다시 돌리고 다시 32,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뭐 캠트로닉스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34,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 또 뭐 뉴스 나와주면서 이렇게 양봉 하나만 딱 꼽아주면 정고점까지 또 도달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이 뭐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자.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이 정도 저는 좀 이렇게 흐름을 잘 체크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 설비 쪽은 너무 많이 올랐죠. 시장이 좀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돈이 이제 뭐 몰릴 때가 좀 없었고 테마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뭐 거의 조정도 크게 받지 않고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 뭐 이제 끝났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뭐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더 저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일주일 전에 전력 부족 안에서 지금 이제 전력 설비 뭐 변압기, 전선 뭐 구리 이쪽이 좀 괜찮을 때였는데요. 요 다음에 이제 형성될 좀 테마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죠. 그래서 저는 이때 원전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원전을 말씀드렸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로 인한, 그러니까 AI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 부족에 대한 이 모멘텀이 에너지 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날 방송의 핵심 내용이었고, 그래서 원전을 좀 뭐 지켜보자. 원전 쪽도 되게 오래 쉬었으니까요. 그렇게 멘트를 좀 드렸는데, 뭐 제 생각대로 에너지 쪽이 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전력 설비에서 에너지 쪽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저번 뭐 월요일 날도 보시면 GNC 에너지가 상한가 갔고, 그다음에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SK 이터닉스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어떤 좀 테마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SOFC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AI 관련된 에너지 관련 재료라고 봐야 되니까요. 지금 SK 이터닉스랑 한선 엔지니어링이 SOFC 관련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에너지 쪽에서는 GNC 에너지, 뭐 S&T 에너지 뭐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KBI 메탈이랑 뭐 구리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이구 산업도 보시면 KBI 메탈은 좀 이제는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영역인 것 같고, 이구 산업이 지금 여기가 신고가 구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있죠. 신고가는 못 참죠. 그래서 여기 맞고 떨어졌던 신고가 구간의 종가를 일단은 어느 정도 안착은 시켜놨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이제 제가 전선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가온전선이랑 뭐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온전선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가격이에요. 52,000원이. 근데 제가 방송을 했던 게 아마 이때쯤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바로 뚫어주기보다는 한번 눌림 나오면서 밀었다가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가온전선 약간 탑픽주로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다시 눌림 주고 다시 종가를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다 가져다 놓고 하루 쉬었다가 여기서 뽑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뭐 이구 산업도 물론 이제 뭐 구리 가격이랑 계속 체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방송 때 이제 멘트 드리고 나서 원전주들이 물론 이제 전력 부족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런 와중에 우리 기술이 일단은 슈팅이 좀 크게 나왔는데요. 얘는 이제 이미 많이 올라서 여기서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보성 파워텍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죠. 추가적으로 흐름 뭐 가져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진엔텍 또 보시면 여기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죠.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G2 파워도 바닥권에서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 쪽은 보성 파워텍, 우진엔텍, 뭐 G2 파워 요 정도 일단은 좀 보고 있다.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따 9시 반인가요? CPI 발표될 텐데 뭐 제발 잘 나와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좀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분 좋게 내일장 맞이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